요약집 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6페이지. 보면 좌측에 법률 사실의 성립 요건 쭉 있고 당사자, 거기 보면 맨 밑에 당사자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고 의사표시도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 그 특별 효력 요건 보시면 여기 특별 효력 요건에 그 대리권의 존재 한번 이렇게 눈에 보셔봐. 여기 보면 대리권의 존재 보여요? 대리권의 존재는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그런데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요건은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고, 4층부터는 오늘은 4층, 5층 배울 텐데 4층부터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서.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에 1단, 여기 1단, 2단, 3단까지는 유효가 되려거든 그냥 일반 효력 요건. 그럼 여기서 자, 대리에서 이제 오늘 대리에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특별 효력 요건, 어디 조건이 성취가 되는데 정지 조건에서, 그러면 정지 조건의 성취는 여기 이 성취는 일반 효력 요건이겠어요, 특별 효력 요건이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4단, 5단 배우는데 4단부터는 필요한 것이 특별 효력 요건이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당사자의 의사 능력.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 효력 요건은 여기서 당사자에서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 효력 요건은 특별 효력 요건이겠어, 일반 효력 요건이겠어? 거기다 또 특별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한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몇 단 배워? 4단 대리 배울 거라고. 대리 몇 단? 그러면 여기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면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하거든. 그럼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야 이게. 그럼 만약에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 대리였는데 대리인이 계약서 쓴 것이 강행법규에 반했다고 봐.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는데 강행법규에 반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강행법규에 반한 짓을 했다면 확정 무효로 가야 돼, 불확정 무효로 가야 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가 없어. 근데 강행법규에 반한 짓을 했대. 그러면 불확정 무효로 해결하자, 확정 무효로 해결하자? 이제 다 배웠잖아. 이렇게 그것만 알아도 어디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에서는 대리권만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지, 여기서 1단, 2단, 3단에서 놓쳐버리면 대리권 볼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야. 설득이 돼요?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대리 행위를 배우는데, 대리 행위를 배우더라도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가 이제 대리권이 존재한다.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리 행위에서는 우리 효력 요건 중에 대리 행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대리 행위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 행위에서만 놓고 봤을 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1층, 2층, 3층에서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전제로 1층, 2층, 3층은 잘못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민법에서는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이런 표현을 해.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을 우리 책에서, 우리 법전에서는 대리행위에 여기서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요 1단, 2단, 3단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을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대리행위에 20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일단 우선 여기 보자. 일단 대리행위가 되어서 그것이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만 놓고 본다면 크게 대리만 놓고 본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면 확정 유효가 되고 대리권이 없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으면 불확정 무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로 대리권의 유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 전제로 1층, 2층, 3층에서 무너지면 불확정 무효로 갈 수도 없다 그런 뜻이야. 설득됐냐고. 그러면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어떤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전체 놓고 봤을 때는 대리권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대리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층, 2층, 3층에서 문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것을 보면 안 되고 그 전제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걸 떠올려줘야 돼. 설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0페이지에 4번을 한번 봐. 20페이지 좌측 그림에 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흐름도 보면 머리 아플 테니까 그냥 4번만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보자.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 그 말은 이거야, 이거. 지금 대리행위, 여기서 효력 요건은 1층, 2층, 3층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법전에서는 한번 읽어본다. 대리행위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딱 읽었을 때 이것이 떠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 1층, 2층, 3층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이니까. 설득이 돼요? 그럼 여기서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므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해서 계약서도 써.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에 4번에 1번에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말은 지금 앞서 가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1층, 2층, 3층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즉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을 때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 대리인이 사기당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을 결정할 때는 대리인이 계약서 썼을 때 그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냐 강행법규냐는 결정은 대리인이 쓰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그런 뜻이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본인의 땅을 판단 말이야. 우리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병에게 넘어갈 것인가 지금 이걸 배우는데 지금까지는 갑이 직접 매수인을 물색해서 계약서 내용을 정해 매매 대금도 정해서 내가 X 토지 넘겨줄 테니 네가 나에게 반대급부로 2억을 다오 이렇게 매매 대금을 갑이 정하는 것이야. 근데 지금은 본인이 바쁘니까 또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중개사에게 일을 맡겨야 실수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을에게 뺏겨. 그걸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부터 그 일을 부탁받은 사람이 임했잖아. 그래서 임자 따라서 자 한번 여본다. 임의대리인 이렇게 하는 거야. 위임받은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럼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일까요? 법정대리인일까요? 그냥 이렇게 개념만 아시면 돼. 대리인도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자 붙여서 임의대리인. 그럼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 그렇게 정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내가 토지를 팔아야 되겠는데 네가 좀 토지를 팔아달라라고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의 내용이 매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이 을이 상대방을 물색을 해서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이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위임받은 을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갑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인을 갑이라고 쓰는 건데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 거야. 현명. 이걸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20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봐. 좌측에. 좌측에 가서 한번 읽어본다. 대리인이 밑으로 내려봐. 현명하면. 그러니까 현명이 뭐냐면 그림이 이런 것이야.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걸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 왼쪽에다 메모해보셔. 현명 왼쪽에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써보셔. 현명에다가 자 현명이 무슨 뜻이라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걸 현명이라고 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매매를 배우는데 우리는 밥 먹으면 매매만 배워. 그래서 갑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 넘어갈 것인가. 기존에는 갑이 직접 매수인을 물색해서 매매 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갑이 병을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을에게 맡겨 위임을 해. 임의 대리인에게. 그러면 자, 이 토지 시가 갑은 지금 2억에 이 토지 2억을 받고 토지를 팔고 싶어. 2억에. 근데 그 일을 을에게 맡겼다고. 그러면 이 2억에 팔고 싶은 본인이 맡겼을 때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한다니까. 그러므로 2억에 팔고 싶어도 대리인은 꼭 2억을 받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정하는데. 자, 본인이 정한 대로 해야 되겠어? 지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어? 본인이? 그건 대리가 아니여. 본인이 정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걸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그 사자라고 그러는 거야. 사자. 본인이 정한 대로 그대로 가서 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그래. 사신 아시나? 임금님의 신하를 사신이라고 그러잖아. 사신은 지 생각을 가서 이 얘기해. 임금님의 뜻을 가서 전달을 해. 그걸 사신. 본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자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오늘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사실이. 11월 달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주니까 지금 감동의 표현을 하시는데 대리인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대리인 지 마음대로 의사표시하니까 착오였는지 비지 표시였는지 사기 강박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를 비교해봐야 되겠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그 얘기야. 지금 유효무효를 결정할 때는 따라서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지금. 어쨌든 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을 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 당사자. 누구에게 팔 것인가? 당사자. 얼마에 팔 것인가? 목적. 그걸 정해서 표시한다는 거야 대리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배우는 것인데 그것 아닌 다른 거 배운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돌아와 이렇게. 자, 한번 외워본다. 대리인이 당사자를 목적을 정해서 표시한다. 그거 배우는 거. 대리인이 당사자를 정해서 목적을 정해서 표시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다라고 표시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현명. 그럼 이때 현명은 꼭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계약서를 쓸 때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하면서 써야 되겠어. 그런 말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현명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명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 이렇게 써보셔. 현명은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요. 묵시적이어도 된다는 거야. 현명은 여기서 묵시적이어도 된다 이 말인데, 따라서 현명을 안 했어도,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을 안 했어도 주변 사정상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자, 다시 한다. 현명은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묵시적이다 이 말은 주변 사정상 알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이 침묵이다 그런 게 아니여. 이때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현명을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고 하고,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래. 다시 한번 현명을 받아들인다. 자, 여러분들 수동이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하면 수동대리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현명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을 때 이런 얘기야. 현명을 안 했다 그 말은 매도인을 을이라고 썼다 그런 뜻이야. 매도인을. 그럼 이렇게 썼을 때 효력은 상대방이 매도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이행을 청구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칙은 비현명의 경우에는 원칙은 본인의 행위로 간주가 돼요. 대리인 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비현명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 행위로 간주가 돼. 그러므로 상대방이 네가 매도인이니까 토지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아차! 내 계약서를 쓸 때 갑이라고 쓴다고 한 것이 요 모양으로 썼다. 표시상의 착오였다는 걸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만 피해가 되지. 그래서 비현명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요 추정이 아니야. 추정이. 그러니까 추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력이 번복되는데 간주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 취소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무권 대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권 대리도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이해 가셨나? 다만 현명은 명시적이어야 돼요? 묵시적이어도 돼요? 묵시적이어도 되는데 현명을 안 했지만 상대방이 전후 사정상 알 수 있었다면 그것도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것이 비현명의 효과다 하시면 돼. 여러분 책에 다 쓰여 있어. 맨 위에 한 번만 20페이지. 20페이지 맨 위에 대리인이 비현명했으면 대리행위요. 대리행위 불성립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대리행위로 간주여 추정이야. 추정되므로 대리인은 착오 취소 주장 불가하면 돼. 주장. 대리인은 이렇게 착오 취소 못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아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근데 다만 내가 이건 안 써놔서 다만 다시 한다. 묵시적 현명은 명시적이어야 돼요? 묵시적이어도 돼요? 그럼 묵시적이어도 된다 그 말은 주의 사정상 대리인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다 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만 알면 돼. 대리 현명 안 했다면 착오 취소 한다 못 한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 현명 안 했다. 비현명. 착오 취소 주장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밑줄 보시고. 이게 이제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이야. 두 번째는 그럼 대리행위가 성립되면 대리행위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춰야지. 그래서 밑에 대리행위 효력 요건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리행위 효력 요건이 자 읽어본다. 하자 없을 것.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여러분들 20페이지 4번에 4번 봤더니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이라 해서 1번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나오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뭐가 나와? 대리인의 의사 능력. 양가로 3번은? 양가로 4번은? 그런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완전한 대리행위로서 유효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 봐. 자, 대리행위 하자가 있으면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어찌 결정되겠어? 대리행위 하자가 있으면 몰라 우리는.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데 그것이 대리인이 비진의 표시했는지 통정허위 표시했는지 착오였는지 반사회적 행위였는지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의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확정무효.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으면 확정무효.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대리인이 실수로 했다면 불확정유효. 이렇게 간다는 거지. 하자가 있다면. 이해 가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목적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는데 반사회적 행위면 어디로 가? 이렇게.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 표시했으면 이렇게 취소하면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 표시했으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지난주에 배웠던 거. 또 해?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어디요? 불확정유효. 대리인이 비리인이 표시했으면 원칙, 유효, 상할 수이면 무효 이렇게 가면 된다 그 말이야.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민법은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 내용이 다른 통으로 하나로 통하는 민법을 배우잖아요. 이 과정이. 그래서 지금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출연해야 돼. 배웠던 내용들을 해줘야 돼. 그럼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앞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라 그 말이야. 대리행위 하자가 있으면. 설득됐냐고. 근데 여기서는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을 고려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 그거 하나만 알고 가자는 거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효력은 밑에가 적용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 봐. 대리인이 매도인이 갑이다고 이렇게 쓸 때 또 매매대금을 정할 때 즉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를 하거든 지금.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때 제정신으로 해야 돼? 술 먹고 해야 돼? 그러니까 술 먹고 했으면 어디요? 대리인 술 먹고 있으면 의사 무능력 아니야. 확정무효. 됐나?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책임을 본인이 지므로 대리인은 여기서 원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때는 1층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었지? 근데 대리인이 의사표시 할 때는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2번에 양가로 2번에 1번을 와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그리고 오른쪽에 그 외워요. 다 같이 제대는 취소 없다. 시작.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번호 잘 찾으면 4번에 양가로 2번을 봐야 돼. 막 2번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지 멋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 술 먹은 사람과 똑같아. 다시 한번 4번에 양가로 2번에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지금 대리를 다시 오는데 지금 여기서 대리만 다시 놓고 본 다음에 4가지 요건 중에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러나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분별력이 없으면 대리권의 존재, 자,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데 무권 대리라도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확정무효로 가야 돼? 불확정무효로 가야 돼? 여기서 걸려들면 여기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에서도 또 4단계 요건을 갖춰야 돼. 한번 여러분 하자 없을 것, 의사 능력 있을 것. 의사 능력도 없는 자가 대리권도 없이 행동한다면 의사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려거든. 아무나 해야 돼. 합격하려거든. 여기 오실 때는 누구나 올 수 있어. 돈만 내면. 마음 시끄러우니까 또 속 좀 뒤집어 놓으면 시어머니 골프 보고 싫어서 여기 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합격하려거든 격이 있어야 된다고. 격이. 그러려거든 민법 밥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미안해 죽겠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갖고 해. 지금. 근데 지금 오늘은 대리인이 요거 갖고 노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다른 거 오는 게 아니라고. 항상 우리는 다 성립, 유효, 무효. 왜 그것만 배우는데 그것이 어려워? 계약의 법적 상태는 4가지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온다 하고 되고 대리에서도 4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대리에서도. 그래서 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오늘 처음 오신 분, 5월달에 새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격을 갖춰야 돼.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서울역을 출발해서 천안역 가고 있는데 다시 서울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차가. 여기 오는 동안 서울역을 탔더니 분당을 지나서 수원을 지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스스로. 한탄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자가 있어버리면 여기서 결정이 돼버려. 그러면 대리인이 술 먹고 했으면 여기서 결정이 돼버린다고 확정무효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갖췄는데 대리권만 없다면 요리 간다는 거야. 불확정무효로 이렇게. 다시 한번 무권 대리.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이제는 제대로 안 해. 그거 아는데 8개월 걸렸다. 8개월 걸렸어. 왜냐하면 여기는 4층 아니야.
대리에서도 4층이면 1층, 2층, 3층은 갖췄다는 거요. 이제는. 아시겠나? 이제는 나 죽어도 강이 여기 있다, 옆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는 간단하니까 대리권에 존재하느냐 여부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오거든. 거기 이따 배울 거고.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밑에 한번 봐. 양가로 4번. 맨 밑에 양가로 4번은 양가로 4번에다가 맨 밑으로 내려와서 대리권 남용 나오잖아. 그냥 이게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써보면 돼.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리권 남용이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만 써놔봐. 그럼 여기서 자 이쪽으로 와보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는 술 먹어서는 안 되지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미성년자이어도 된단 말이야.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거래를 했는데 대리권도 다 있었어. 근데 요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받은 수임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때는 적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돈을 주면 잔금을 주면 그거 받아서 본인에게 가져다 줄 권한은 있어 없어? 매매 대금을 수령해서 본인에게 가져다 줄 권한은 있잖아. 맞아? 그러면 상대방이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매 대금 주면 잘 간수했다가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카지노 가야 돼. 따라서 나 카지노 갈 생각으로.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자, 어디 봐.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 상대방이 대리인이 유임장을 제시하고 본인이 시킨 대로 매매계약을 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돈을 이렇게 주면 상대방은 돈 주면서 너 카지노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돈을 주면 카지노 가든 지 처벽에 갖다 주든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 됐나?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자 대리권 남용은 확정유효요. 확정무효요. 확정무효라고 하고 싶어도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간다는 거죠. 확정유효로. 즉 상대방은 돈을 줄 때 요놈이 카지노 갈지 안 갈지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맨 밑에 봐. 양가로 4번. 대리권, 우리 효력을 배우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요, 무효요? 밑에 유효 나왔지?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 친구가 카지노 갈 생각이라는 것을 잘 읽어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간다. 확정무효로. 그럼 이것을 대리권은 존재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요. 무권대리는 아니요. 그거 그렇게 시험 나오면 틀렸다 해야 된다고.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 행위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틀린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잖아 지금.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 남용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 서는 짓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돈을 주면 끝나는 거지 카지노 갈 때 졸졸졸 따라다닐 필요 없어.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유효요 무효요? 다만 상대방이 돈을 줄 때에 이놈이 카지노 간다는 거 알고 있었다면 줘야 되겠냐 줘서는 안 되겠냐. 그래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의 논리적 근거를 판례는 107조 1항 단서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 그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4번에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그게 꼭 나오니까 한 문제 밑줄 긋는 거예요. 아 다시 한다. 나봐.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 규정이 민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리권 남용은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게 판례거든. 판사들이. 그럼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무효로 한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판례가. 야 임마 대리권 남용은 무효라는 근거가 어딨어. 따질 거 아니야. 따졌더니 판사들은 107조 1항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로 한다 그 규정을 갖다 붙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므로 자
이게 중복되는 부분 알아야 돼. 지금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나오면 이 지문이 들어가 하나.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5번.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O요, X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공부할 때는 중복되는 게 있어. 중복되는 게. 비진이 표시가 한 문제 나오면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 대리에서는 대리권 남용이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지.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대리권 남용. 하나만 간단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있지? 야, 나 가서 연구해야지. 교재 볼 필요 없어. 왜? 교재가 별로 잘 안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리권 남용은 개념만 하시고,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를 이것만 하시면 돼.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해서 시방 매매해. 그러니까 본인이 위임한 것을 해, 위임하지 않은 것을 해. 위임한 것을 하잖아. 그래서 대리권 남용을 한 정의가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한 것이다,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봐.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이 뭐냐면 유월담 아냐? 월담이 뭐요? 그렇지. 담을 넘는 거 월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그럼 틀렸어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답은 나왔잖아 지금. 대리권이 있으나 생각이 삥 치려고 그래. 삥. 그 다른 거 저 어디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 요소석이 삥땅 치려고 한대. 그 삥땅 치려고 하면 삥땅은 줄 것 주고 남는 거 뜯어가잖아. 근데 줄 것 주냐? 통째로 다 가져가냐 지금. 그러다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 대리인이 돈 주면 본인 가져다 주려고, 애인 가져다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리인이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저렇게 안 좋. 또 몇 사람이 빠졌네 또. 알아서 해. 그래서 여기 일단 대리권 남용까지 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대리권 존재만 아시면 돼. 대리권의 존재.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4번에 양가로 3번 나오나? 거기다 별 주시면 돼. 양가로 3번. 대리권이 뭐 해야 된다? 이제 여기 봐.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거든. 한번 읽어본다. 하자 없을 것.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오고, 다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급한가 그러지 않는가를 결정할 때는 궁방만 본인 표준이야.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나머지는 전부 대리인 표준이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지시, 지금 뭐 나중에 9월달 가서 하자고.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한다, 취소 못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돼.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게 효력 요건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여기서 따로 공부해야 될 건 대리권의 존재 있지. 요것만 다시 공부하면 돼. 자,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봐. 먼저 쉬운 거부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위임했을 때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또 얼마에 팔 것인가는 대리인 자기가 정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리인 지가 매수인을, 계약서를 썼더니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로 쓴 거예요. 지가 매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생길 수도. 왜? 당사자를 지가 정하니까. 그러면 당사자를 이렇게 정했을 때, 자기가 매수인이 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의 이익이 되겠냐? 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냐? 매매대금 2억이라면 받던 1억 5천이요. 시가가 2억인데 1억 5천. 근데 누가 샀나? 그랬더니 지가 샀구만요. 이걸 따른다. 자기 계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것을 이렇게 해버려.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해서는 돼, 안 돼. 그 다음에 쌍방을 대리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 자기와 계약을 했다면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했다면 어디 보자.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했대. 그럼 확정무효요, 확정유효요, 불확정유효요, 불확정무효요. 응? 확정? 어디? 그러면 확정무효라면 어디 보자. 의사능력이 없어서 확정무효냐? 그걸 밝혀봐. 대리인이 비준이 표시했냐? 아니지? 의사능력 있었지? 대리권 있어 없어? 아,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아까 자기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면서. 나는 저 사람들 뭘 믿어야 될지 강요하면서. 지금 이 대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시방. 이 대목에서 걸린다니까. 여러분들의 책을 보면 뭐 대리권의 제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해. 나한테 심하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민법은 건성건성 하면 안 돼. 성격이 O형은 별로 공부 못해. 성격이 O형인 놈들은 다 떨어진다고. B형이야 돼. B형. 사심하고 O형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하고 여기 앉았지. 그러니까 나는 B형이겠어, O형이겠어. 그래서 실패해서 나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그러니까 O형은 이게 건성건성, 즉 O형은 성격이 경솔해, 진지해. 경솔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막 대답하고 막 어디 흐른지도 몰라. 지금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봐라.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와 계약을 지금 대리권이 존재하느냐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직접 하면 돼, 안 돼? 안 돼. 했으면 그럴 권한이 없잖아. 했으면 됐나? 그럼 했으면 어디? 자기와 계약을 했대. 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확정무효요, 불확정무효요? 그렇지, 불확정무효잖아. 자기와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으면 따라다 무권대리. 여기 되는 거 무권대리가 되는 거, 협의의 무권대리가 돼버려. 쌍방대리 했으면 무권대리라니까 그게. 이제 이해 가셨나? 어디?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요, 확정무효요? 아까 대리권 남용은 요 위에 올라갔어? 대리권은 있다니까. 근데 자기 계약할 대리권은 있어 없어? 없어.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올해는 이번 달까지만 꼼꼼히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니까 정신 차려. 지금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은 자기 요구 계약을 해서는 안 돼, 원칙이. 그런데 본인이 허락했으면 돼. 본인이 네가 제가 사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래 임마 하면 된다고. 따라서 본인이. 그냥 본인이 허락이란 말이 없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해야 돼, 원칙이. 그건 다만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빚을 갚는 것은 할 수 있어. 본인의 빚을 갚는 것은. 근데 그 채무이행은 그것도 막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채무이행은 안 되고, 한번 여러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있어. 채무 변제든. 근데 문제는 법정 대리는, 여기 잘 이해해봐. 법정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와 계약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법정 대리는 7살 먹은 내가 우리 아들이 7살 먹은 놈의 법정 대리인이야, 내가. 이제 아들이 이제 7살 먹어서 진짜로. 내가 나이가 40 겨우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의 법정 대리인데 아들이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눈치챘지?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을 사정이 없어. 그래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야, 법정 대리. 눈치챘나?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을 상황이 생길 수가 없어. 본인이 7살 먹은 놈이 뭘 알아서 허락을 하겠어. 그러면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 계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정도 아시면 돼. 그 얘가 아버지 내가 내 땅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어. 7살 먹은 애에게. 그럼 7살 먹은 애의 이름으로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내 혼자 쓰잖아. 혼자.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수증자, 미성년자, 증여자, 나 이렇게 해서 혼자 계약서 쓸 수도 있어, 없어? 자, 여기서 자기계약 이해하셨나? 그럼 쌍방대리 하면 돼, 안 돼? 근데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된다고 그랬지? 이 경우는 주로 누구였어?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는. 정란이 네가 손자에게 주는 것이다. 꼭 그걸 생각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자식에게, 친권자가 자식에게 친권자의 땅을 증여하는 행위 중에 이게 나와, 딱 하나. 오래 하지도 말고. 어쨌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대. 근데 했으면 무권대리다 하시면 되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놓는데. 그 다음에 대리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갑이 이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의사를 정할 때 맨 우리는 의사표시 배운다고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정해야 되냐? 그 얘기야. 각자가 정해도 되냐? 대리 여러 사람인 경우 본인이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정해야 되느냐? 각자가 해도 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대리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의사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돼. 각자가 해도 돼. 자, 이거 본다. 수각. 자, 대리 수인인 경우에는 숫자 수인이다, 또 여럿이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 국어가 꼭 장남 이렇게 안 나오고 맞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 별로 문제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대리권의 범위 있잖아. 이게 문제가 돼. 시험이 나오는 거고 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처분.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쓰기만 없딜까? 수선도 없딜까? 그 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고 불러. 보존행위. 그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한마디로 해서 관리행위라고 불러. 그럼 관리행위는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 수익하는 것도 이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리행위는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이용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업을 수선하는 걸 계량행위라고 불러. 품질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이 아따 머리 머리 이쁘게 하고 오면 계량했구만 그러잖아. 계량행위 했다고. 그러니까는 머리 한 번 했으면 닷새가 안 감잖아. 그런 거. 계량행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야. 갑이 을에게 지금 토지를 팔아달라라고 위임했을 때 매매를 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대리권 권한이 을의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토지를 팔아달라 했어. 위임해서 토지를 위임 내용 매매.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했잖아 지금.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보존행위 해야 할지 관리행위 해야 할지 처분행위 해야 할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권한을 정한 경우가 나오고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서 판단이 꼭 그렇게 대답을 해. 그렇게 지난번에 대답해서 욕 엄청 얻어먹거든. 권한을 그러니까 꼭 생각이 꼭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년에도 학원 하는데 문제 없겠구나 판단이 금방 된다고 물어보면 시험은 권한을 여기가 나와 정한 경우가 왜냐하면 권한을 정했을 때 이제 이거 봐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주었을 때 권한이 정해졌잖아. 그러면 권한은 토지 매매할 권한이고 우리는 한번 외워본다. 이 범위를 물어보거든. 범위. 그래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는 꼭 매매만 해야 되겠어. 돈도 받아올 자격도 있겠어. 그것이 범위야. 범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권한을 정한 경우는 잘 나와. 위임받은 네가 토지를 팔아달라 그랬으면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와 간단해. 자,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의사표시를 하도록 대리권 주었을 때 의사표시 2개 해달라고 그러겠어? 한 개만 하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의사표시 한 개와
그 계약의 이행 수단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 수단은 가능해. 매매계약 하라고 했으면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잔금 받고 등기 서류 넘겨주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두 개의 의사표시는 된다 안 된다? 여기 봐.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가 막 나오거든. 저기 봐. 너 가서 돈을 수령해오라고 그랬어. 너 돈을 수금해오라고. 수금으로 갔어. 내가 갔더니 돈 주는 사람이 눈을 살짝 하면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이쁘게 막걸리 한 잔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대포 한 잔 하라고. 그럼 깎아줘야 돼. 돈만 받아와야 돼. 그런데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받은 행위만 해야지 면제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위임받은 두 개의 의사표시요, 한 개의 의사표시요. 요거 기억했다가 매매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매매만 하는 거예요. 그 돈 받는 거. 그리고 나중에 계약도 팍 해지할 수도 있어. 그 돈 안 주면. 어디 봐.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해서 매매했어. 근데 요 친구가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 가서 팍 계약을 해지한다 할 수도. 그런 데도 없잖아. 해제. 한 개의 의사표시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제. 해제는 의사표시가 아니요. 의사표시가 그런 데면 안 돼. 한 개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개. 머릿속에 기억해봐. 하나의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 그게 즉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렇게 물어봐. 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한번 여쭤본다. 매매.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주었어. 다시 한다. 머릿속에 들어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OX. 귀 좀 바짝 세워봐. 없단 게 그런 짓 하면. 지가 막 잔금 지급 기일 연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본인이 계산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화내지 말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포괄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잘 봐야 돼. 포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줬다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포괄적으로 그 말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 이해가셨어? 그래서 21페이지에 그 맨 위에 대리권의 범위 보충 권한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디 봐. 명확하다 그 말은 정해졌다 그 말이야. 위임받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위임받은 계약 체결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이행 수단은 가능하지만 밑줄 그으셔.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밑줄 그으셔. 계약 체결 후. 그러면 계약 체결해버렸으면 이제는 너 계약을 체결하다라고 대리권 주었으니까는 대리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럼 여기 봐.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체결하려거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체결 전에는. 그러나 체결 후에는 그런 권한은 없다. 두 개 잘 비교해봐. 체결 전, 체결 후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매도 권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 동그라미 2번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얘기야. 체결과 이행까지.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이렇게만 나오면 잔금 수령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여기까지 나오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를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동그라미 있죠. 매매계약 체결 후잖아. 후.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거니까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여기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 다시 한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어. 체결 전에는. 체결 후에는 없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가. 근데 막 사례가 나오면 위임한 의사표시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머릿속에 탁 받아놓는 거예요. 가장 위임받은 의사표시 왜? 그러니까 위임받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하는 거고 두 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문제가 다 풀려. 그 다음에 여기는 권한을 정한 경우다, 정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는 매매계약 해달라고 정한 경우고 갑이을에게 매매계약을 해야 할지 또는 임대해야 할지 처분해야 할지 대리권 주기는 줬어. 주기는 주었는데 권한을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18조에서 대리인은 수선 같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관리행위,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여기는 무슨 뭐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있잖아.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으로 박스에 수권행위 해석상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 여기 박스 오른쪽에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은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권한을 정했어,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권한을 안 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한을 정했으면 준 권한을 의사표시만 하고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되고 권한을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권한을 정했어,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관리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안 돼. 근데 보존행위는 수선행위와 같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계량, 임대차가 대표적인 게 임대차. 그런 거 무제한으로 하면 안 되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시면 돼. 이해 가셔요? 여기 관리행위 여기다가 해놓고 네모 쳐봐. 관리행위 밑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여기다 밑줄 그죠? 교재 21페이지 여기 박스가 있는데 관리행위 밑에다가 허용 여부가 나와. 허용 여부, 인정 여부.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존행위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보존행위가 한다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보존이 수선이야, 수선. 현상 유지. 그런 거 가능하다. 임대차는 무슨 행위였어? 임대차. 이 관리행위.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행위야. 임대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해보자, 이제.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그게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요?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는 그냥 의사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어버리면 확정 무효가 돼버려. 그리고 너만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더니 대리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확정 유효. 대리권이 없으면 불확정 이렇게 간다는 거지. 불확정 무효. 근데 대리권이 있냐 없냐와 관련하여 아까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의 권한을 정했어.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그럼 정했으면 정한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정하지 않았으면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나 관리행위는 무제한이야. 제한된 범위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혼자서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의사를 정해야 돼요.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대리할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없지 않네. 여기서 효력요건 배운 거예요. 좀 쉬었다가 무권 대리 들어갑니다.